누군가가 이지혁의 책상 위에 절대 열지 말아야 할 봉투를 놓고 사라졌을 때 모든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박진석의 회사 내부 문건 일부였고 다른 하나는 20여 년 전 이름이 지워진 각서 사본이었다. 각서 끝에는 흐릿한 서명만 남아 있었다. 김장수. 이지혁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굳었다. 외할아버지. 치매가 시작된 뒤로 말수가 줄어든 사람. 그런데 왜 지금 이런 종이에 이름이 남아 있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이지혁은 비혼주의자였다. 감정이 깊어지는 순간을 본능처럼 피했고 책임이라는 단어 앞에서 늘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런데 이 서류는 도망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다. 잘못하면 가족이 무너지고 더 잘못하면 누군가가 범인이 된다. 이지혁은 이상철과 김다정을 떠올렸다. 평생 정직하게 살다가 겨우 숨 돌리려는 부모가 이런 일에 휘말릴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이수빈이 먼저 움직였다. 이지혁의 여동생. 밝고 애교 많고 계산도 빠르며 손해볼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말하던 24살이었다. 그런데 수빈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웃지 않았다. 오빠, 이거 누가 일부러 우리 집으로 던진 거야. 그냥 무시하면 되지. 무시하면 우리가 모르는 척한 사람이 돼. 그게 제일 위험해. 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로 보이는 이미지 뒤에 사람의 약점을 먼저 읽는 능력을 숨겨두고 있었다. 그리고 수빈이 가장 먼저 찍은 상대는 고성이었다. 박진석의 재혼 아내. 권력을 향해 숨도 안 쉬고 달려가는 여자. 남편의 집을 자기 영토로 만들기 위해 박성재를 교묘하게 밀어내고 박영란을 꽉 쥐고 흔들어 온 사람. 수빈은 연락처 하나를 꺼냈다. 박영란였다. 박성재의 이복 동생, 화가, 우아하고 조심스러운 성격. 어릴 때부터 고성이의 애증 속에서 자란 딸이었다. 영란 언니, 나 수빈이야. 언니 그림 내가 제대로 도와줄게. 그 말은 친절처럼 들렸지만 영란에게는 처음 듣는 문장이었다. 누구도 도와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늘 그만해라 현실을 바라만 들었다. 영란은 잠깐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엄마가 알면 싫어할 텐데. 수빈은 낮게 말했다. 그래서 하는 거야. 싫어하는 걸 바꿔야 하니까. 같은 시간 지은호는 자기 삶을 간신히 붙들고 있었다. 카페 매니저로 일하면서 인테리어 일을 같이 한다는 건 말이 쉽지 매일이 전쟁이었다. 해맑고 긍정적인 성격이라지만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늘 자기부터 탓했다. 그리고 그 탓의 끝에는 늘 이지혁이 있었다. 한번 고백했다가 거절당한 선배. 그럼에도 마음이 꺼지지 않는 남자. 박성재는 그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조용히 흔들렸다. 박성재는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금수저였지만 마음이 약한 쪽은 늘 자신이었다. 특히 사랑 앞에서는. 지은호가 이지혁을 바라보는 눈빛을 볼 때마다 박성재의 자존심이 가장 먼저 상처를 입었다. 박성재는 결심했다. 이번에는 인정받겠다고. 박진석에게도 그리고 지은호에게도. 그래서 회사에서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회의에서 빠지지 않았고 보고서를 직접 붙잡았고 스스로 부족함을 드러내는 대신 결과로 설득하려 했다. 그 변화가 고성이를 미치게 만들었다. 고성이는 누군가 뒤에서 조종한다는 냄새를 맡는데 탁월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이수빈이 있다는 걸 직감했다. 이수빈은 박성재와 가까워지지 않았는데도 박성재가 바뀌었다. 고성이가 가장 싫어하는 변화였다. 통제 밖의 변화. 고성이는 지은호 쪽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정순이에게 먼저 접근했다.
지은호와 지강호의 엄마 식당을 운영하며 딸에게 의지하는 65살의 여자. 남편을 잃고 홀로 버티는 삶은 강해 보이지만 약점은 분명했다. 자식이었다. 고성이는 부드러운 말로 시작했다. 따님이 요즘 좋은 일을 많이 하시더라. 젊은 남자들이 주변에 많지? 정순이는 웃으며 넘기려 했다. 그 애가 사람을 잘 챙겨서요. 고성이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사람을 챙기는 건 좋지. 다만 집안이 다르면 상처만 남을 수도 있어. 정순이는 그 말이 협박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고성이는 지강호를 찾아냈다. 욕심은 많고 노력은 없는 24살. 누나 지은호를 비교하며 살아왔고 그 비교는 결국 자격지심이 되었다. 누나 잘 되면 너도 좋은 거 아니니? 라는 말은 지강호에게 독이었다. 그는 누나만 빛나는 세상이 싫었다. 고성이는 그 감정을 돈으로 다듬었다. 딱 한 번만 흔들어 달라는 조건이었다. 지강호는 고민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쉬운 쪽을 택했다. 지강호가 흘린 말 하나가 지은호를 벼랑으로 밀었다. 인테리어 계약서 일부가 외부로 새었고 책임은 지은호에게 돌아왔다. 지은호는 버티려 했지만 이번엔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정순이는 딸의 얼굴을 보고 처음으로 알았다. 이 아이가 강한 게 아니라 강한 척한 거였다는 사실을. 그 소식이 이지혁에게 들어갔다. 이지혁은 흔들렸다. 감정을 드러내면 더 큰 책임이 따라온다. 그래서 거절했었다. 그런데 지은호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자신이 무심한 얼굴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지혁은 처음으로 비혼주의가 원칙이 아니라 도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단 한 문장을 보냈다. 내가 같이 보자. 짧은 문장이었다. 하지만 지은호는 그 문장을 보고 울었다. 기대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였다. 박성재는 그 장면을 우연히 봤다. 지은호가 핸드폰을 쥐고 숨을 고르는 모습, 그리고 이지혁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말하는 입술. 박성재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회사에서 후계자처럼 보여도 마음 하나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래서 박성재는 다른 방식의 승부를 택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을 먼저 확실히 하기로 했다. 그건 고성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길이었다. 이수빈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수빈은 박진석 앞에 섰다. 직접적으로 협박하지 않았다. 수빈은 늘 예의로 사람을 조였다. 회장님,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박진석은 사람을 평가할 때 단순했다. 쓸모가 있으면 곁에 두고 불편하면 밀어냈다. 그런데 수빈은 불편하지 않았다. 싹싹했고 똑똑했고 무엇보다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았다. 박진석은 수빈을 유용하다고 판단했다. 그 순간부터 고성이는 남편의 시선까지 흔들리는 걸 느꼈다. 고성이는 화가 나기보다 먼저 겁이 났다. 권력지향적인 사람은 체면을 잃는 걸 죽음처럼 두려워한다. 그리고 고성이는 이미 체면이 금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결정타는 조옥래였다. 88살 이지혁의 할머니. 남편을 일찍 잃고 아들 이상철 집에서 살며 조용히 지냈다. 사람들은 노인을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로 취급했다. 하지만 조옥래는 오래 살았고 오래 본 사람은 한 번의 핵심을 찔렀다.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조옥래가 갑자기 김장수의 손을 잡았다. 영감, 그 종이 아직도 있냐? 김장수는 치매로 흐릿해진 눈으로 허공을 보다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다. 박진석 그날 비 오던 날. 김다정의 얼굴이 굳었다. 이상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이지환은 경호원 특유의 촉으로 몸을 낮췄다. 늘 운전과 보디가드 일로
감정을 숨겨온 30살의 남자는 누군가의 이름이 과거를 건드리는 순간의 공기를 알고 있었다. 김장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뱉었다. 약속했다. 서로 입 닫기로. 그 말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수빈은 그 순간 고성이를 바라보지 않았다. 박진석을 바라봤다. 그리고 고성이는 깨달았다. 수빈이 노리는 건 자기가 아니라 남편의 판단이라는 걸. 고성이는 결국 이수빈을 불러냈다. 겁을 숨기려고 목소리를 키웠다. 하지만 키운 목소리는 오히려 불안을 드러냈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부터 말해. 수빈은 짧게 웃었다. 어머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돈 잃는 거 아니죠. 사람들 앞에서 좋은 부인, 좋은 엄마 가면 벗겨지는 거죠. 고성이는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빈이 이어 말했다. 저는 돈 필요 없어요. 대신 한 가지 약속만 해요. 박영나 언니 손대지 마요. 박성재 본부장님 발목 잡지 마요. 그리고 이지혁 오빠 가족 쪽으로는 단 한 번도 건드리지 마요. 고성이가 이를 악물었다. 내가 감히 조건을 걸어? 수빈은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조건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수빈은 봉투에 사본만 꺼냈다. 원본은 보여주지 않았다. 모든 비밀을 다 풀지 않았다. 일부러였다. 사람을 지배하는 건 폭로가 아니라 예고였다. 고성이는 알았다. 이수빈이 지금 당장 끝내지 않겠다는 걸. 자신을 끝나지 않는 불안 속에 두겠다는 걸. 그게 수빈이 원하는 벌이었다.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됐다. 박영란은 처음으로 자기 작품을 지키려 했다. 엄마가 싫어해도 난 하겠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지강호는 누나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고 말했다. 정순이는 아들을 노려보며 내가 누나 발목 잡으면 그땐 내가 너를 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지은호는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이지혁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기 시작했다. 박성재는 조용히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고성희 여사님이 제 일에 관여하지 않게 해주세요. 박진석은 얼굴을 굳혔다. 내가 그 말을 할 정도면 뭔가 있긴 있나 보군. 박성재는 고개를 들었다.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제가 먼저 이기겠습니다. 박진석은 그 눈빛을 보고 처음으로 생각했다. 아들이 어른이 됐구나. 그 생각 하나가 고성희의 세계를 흔들었다. 그리고 이수빈은 알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는 걸. 고성희가 마지막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늘 하나였다. 벼랑 끝에서 더 큰 판을 엎는 것. 다만 수빈도 모르는 게 있었다. 김장수가 중얼거린 비 오던 날의 진짜 내용이 고성희만의 비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다. 조옥래가 약속을 기억하는 이유, 이상철이 말을 아끼는 이유, 박진석이 순간 얼어붙은 이유. 그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지금까지의 싸움은 시작에 불과했다는 게 드러날 것이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고성희는 웃을 것이다. 그리고 이수빈도 웃을 것이다. 둘 중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